지난 시간에 그 못한 과목이 하나 있어서 사장을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땅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책보담도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단단히 들어보십시오. 뭐냐면은 미량 원소가 농작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미량 미네랄이 흙이 없다 이게야. 없으면 농작물이 못 발아들여요. 그럼 농작물이 없으면은 이것도 비실비실하게 자라고 이 농작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병에 약하다는 얘기야. 근데 미네랄이 흙에 있다 이거죠. 농작물이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이 농작물을 먹었을 때 사람이 건강하고 병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당장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십시오. 결론은 흙 이꼬로 농작물 이꼬로 인체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흙이 나쁘면 농작물이 나쁘게 자라고 이 나쁜 농작물을 사람이 먹으면 건강을 망칠 수가 있고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 돈 벌이 갖고 늙을 때 병원에 다 가다 준다는 말. 요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뭐가 나쁘니까 뭐 또 검사 받아보시오. 병원 아니 그게 희한하게 일이 많은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토불익 하는 말 있죠. 신토불익. 신체하고 흙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안 넣어왔는데 인체의 주성분 10가지 하고 그 땅의 주성분 10가지 분석하면 동일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효선 씨라고 농협중앙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 땅하고 인체 분석을 한 게 나왔어요. 보니 딱 맞거든. 그래가 그때 신토불이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량원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세요. 퇴비를 1년에 시바루 1담보 300평,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 같은 날입니다. 최소한 1톤 이상을 계속 줄 때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 비료를 주신다면은 칼슘, 인산, 마그네슘, 붕소 같이 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퇴비를 못 줄 때는 이 4가지 비료를 주시면은 상당히 맛과 저장성도 우수합니다. 근데 요거 1톤 이상 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풀이라도 매년 배내지 않고 오래 자란 것이 미량원소가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밭둑논둑에 5월달, 7월달에 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게 없어. 근데 산에 속새 같은 거, 억새 같은 건 어때요? 지대로 썩어갖고 뿌리를 통해서 줄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풀이 훨씬 더 미량원소가 많은 거라. 그런데 3번 보십시오. 풀 종류보다는 한 곳에서 수십 년간 수십 미터의 뿌리가 뻗어 각종 성분을 흡수해 갖고 있는 나무 종류가 훨씬 천년 미량원소가 많다. 이거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무 종류, 여러분들 과수나 산에 있는 나무나 주위에 울타리 있는 나무나 전부 다 주스 모아. 한쪽 옆에 놔도 그 냄새도 안 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파쇄가 힘든다 할 것 같으면은 여름에 비 올 때 요소나 유한 한 줌씩 갖다 뿌려놓으면 잘 썩습니다. 그 원리를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한쪽으로 끌어갖고 트랙터나 그 다음에 심지어 경운기 한번 지나가도 와삭와삭하게 다 썩습니다. 그거 끌어 모아갖고 퇴비하는 것 같으면 뭐 아주 멋지죠. 오늘 제가 퇴비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 파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걸 좀 느끼십시오. 원래 이게 건강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지금 보십시오. 식물과 동물은 비타민의 자체 합성이 가능하나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채소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하면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결되죠? 근데 미량 미네랄, 미량 원소는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합성이 불가능하다. 흙 속에 있는 미량 원소가 작물의 미량 원소량을 결정한다. 흙이 없으면 작물이 못 빨아들이니까 그 작물을 백날 먹어도 우리 몸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있는 토양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항산화력과 면역력이 있는 기능성 야채로서 국민 건강과 국가의 건전함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오늘 하는 거는요, 내가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퇴비관계는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아시라는 뜻에서 내가 50년 가까이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에 쏟아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고 정신을 좀 차려주셔야 내가 다 쏟아놓지 영 김 빠지면 쏟아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미량원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알팔파라는 목초가 있어요. 목초. 요거는요, 붕사를 300평당 1kg 붕사를 안 준 거예요. 1kg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무배추 심을 때 300평당 붕사 1kg 내지 1.5kg 뿌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모래하고 섞어갖고 뿌리기도 하고 퇴비하고 섞어갖고 뿌리기도 이랬잖아요. 그런데 1kg가 뿌린동 만동 하는 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량원소는 어디까지나 미량으로 주셔야지 다량으로 줘가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붕소결핍 현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배추를 3,000평 심었는데 배추가 잘 돼서 네 배추 농사 잘 짓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배추 농사 잘 지났는데 한 폭이 미리 출하하기 전에 얻어오기가 상당히 민망거든요. 근데 모처럼 왔으니까 몇 포기 가져가라 하는 거라. 그래, 그러면 내가 골라도 되나 가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 이래 가면서 내가 한 포기를 뜯었어요. 잘랐어. 낚았고 뿌리를 잘라갖고 딱 자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 몇 골 가서 자르니까 그건 또 괜찮아.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이 친구도 놀라는 거야. 여러분들 배추요, 평당 한 12주, 15개까지는 아니면 10개에서 한 12주 심어갖고 쫙 이래가 3kg에서 5kg짜리 섞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밥 안 먹어도 살찌는 거라. 근데 이런 게 나타나 이 친구가 막 얼굴 색깔이 흑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지. 이거 어떻게 된 거고 그러니까 붕소 좋나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를 뿌리다가 시간이 바빠가 어디 가야 될 상황이 돼갖고 자기 누구 보고 뿌리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안 뿌린지도 모르겠는데 딱 자기가 뿌린 데는 괜찮고 안 뿌린 데는 나오는데 뒤에 뿌릴 때 이게 그냥 처삼촌 벌채하듯이 그래 뿌리던 모양이에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마도 같은 거 이래 되는 거, 엽채류에 이래 되는 거, 이 붕소 결핍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 5년 전에 미국서 갖고 온 자료를 내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퇴비를 많이 준 곳은 그 과일의 과피, 과일의 피가 얇고 맛이 좋다.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어른들한테? 실제. 실제 그렇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미네랄이 있는 거, 과피가 이거보다 얇잖아요. 얇고 맛이 있고 꽉 차잖아요. 이거는 미네랄이 부족한 게거든요. 예. 딱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 이거는 됐고. 요거까지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나머지게 또 있는 거는 오늘 강의할 때로 제가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데 책에 요거는 그대로 다 적어 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려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디지털 농업이라고 책 보시는 분 안 계세요? 농민신문사에서 발간하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이게 10만 부 발행한다 하는데 뻥이지 싶어. 10만 부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농민신문사에서. 이 디지털 농업에서 이게 퇴비 전문가 석정우 박사 이래가 땅심 높이는 것이 최고의 농사기술 이래갖고 저게 왔더라고요. 인터뷰하러 왔더라고. 그래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게 그 2장인가 3장인가 그래 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하고 여러분들 이거 나무 파쇄목은 다 같은 것 같이 안 보입니까? 틀려요. 네? 그럼 이건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걸까요? 밑에 거는 센 거 같은데요? 네? 밑에 거는 발효 안 시키면 발효 안 시키고 위에 거는 발효 시키고. 야, 여러분들 정말 100점입니다. 이거는 양파에 멀칭했고 이거는 차밭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이거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나이아가라 그 원예 학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건데 원래 멀칭은요 비닐로 하는 게 멀칭이 아니거든. 이게 퇴비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칭은요, 60도씨 이상 되면은 비닐류가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 안에 페트병, 물병 넣어놓죠. 물병 넣어놨을 때는 60도씨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저게 나옵니다.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 되는데 이 비닐을 멀칭을 해놓으면 60도씨 이상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쪽은 나이가 그런데 이거 저 폭포 옆인데 이게 파쇄목 그대로 풀 방지하고 그 다음에 보수력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 미국의 그 저 실리콘밸리인데 나무 밑에 이렇게 다 깔아놨거든요. 이거는 발효된 거, 이건 발효 안 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재미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외국에 여행을 가니까 일본 갔다 오니까 양파밭에 이놈을 깔아놨거든. 그러니까 생톱밥, 생파쇄목 갖다 깔아놔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갖다 깔아놓은 거야.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 원리를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귀농인인데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고 부인도 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사무관인가 뭐 하셨을 거예요. 이 자원 시골에 귀농을 하셨어요. 3년째 되는 때부터 이 퇴비를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이 하우스 옆에서 이렇게 소형 포크레인 같은 거 여도 빌려줄걸요. 해가 자기가 직접 디비고 해갖고 하는데 이게 뭐 손과 만치 삭고 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이 퇴비 잘 만들면 이렇게 냄새 안 납니다. 그러고 참 제가 오늘 퇴비 주머니를 2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퇴비가 진짜 배기 퇴비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런 퇴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산물 비료 중 퇴비와 유박의 비교인데 비료는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 2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물 비료 중에서도 부숙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유기질 비료 퇴비가 부숙 유기질 비료에 속하고 유박은 유기질 비료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딴 강사님들한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배웠는데 퇴비는 반드시 발효 과정이 필요해요. 유박은 발효 과정이 없어요. 유박에 발효 과정이 있으면 그거는 공장 허가를 안 내줘요. 유박 발효시키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유박에 대해서 얘기했죠? 삶거나 찌거나 볶거나 굽거나 했다고 하는 그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분 표기가 퇴비는 필요 없어요. 유박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요. 주용도는 뭐냐? 퇴비는 땅심을 높이는 거고 유박은 비료 효과예요. 근데 여기에 부숙 유기질 비료 하는 건 이게 한자로 쓰면요. 썩을 부 익을 숙이에요. 썩고 익었다. 발효라는 얘기입니다. 퇴비가 뭐냐? 일반적으로 퇴비는 산야초, 짚, 낙엽, 텃밥, 해조류 등 동식물체인 유기물을 퇴적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환경 퇴비는 오염이 안 된 거 거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양 중에는 세균, 방생균, 사상균, 담자균, 원생동물, 선충, 지렁이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들이 잘 살게끔 먹이도 대주고 집도 대주고 하는 게 퇴비의 목적입니다. 퇴비를 갖고 양분을 갖다가 많이 공급해주는 비료 성분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의 이점은 퇴비는 땅에 뿌려진 후 토양 유기물로 변형되어 토양 미생물의 먹이와 살 수 있는 집의 역할은 물론 분해를 하면서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질소이산가리라든지 18대 원소는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미량 원소 82종류 중에서 60몇 가지가 야들 속에 들어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비력과 보수력을 좋게 한다. 또한 지온을 높이며 땅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고 품질 좋고 건강한 농작물의 생산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땅심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농자재다. 이게 퇴비의 정의예요. 저는 오늘 퇴비의 양분 공급 부담도 땅을 살리는 원칙을 해서 내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러고 또 하나는요. 요새 여러분들이 그 뒤에 아주까리 박이 들어있는 유박은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얘기 들었습니까?
아주까리박. 그게 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리신. 이거는 뭐냐면요. 청산가리에 1000배 독성이 있어요. 1000배. 그 다음에 코브라, 뱀 있죠? 뱀에 2배 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피마자 아주까리 아시죠? 20개 먹으면은 3, 4일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아주까리 박 들어가 있는 유박 사다 놓으니까 고양이하고 쥐가 먹고 죽어버리는 게야. 전국에 다니보면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게 바로 그 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분해는 되겠지만은 집에 쌓아놓고 이럴 때 개하고 고양이 이런 데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피자와 기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예? 피자와 기름. 예, 피마자 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먹으면 안 되겠다. 아, 그럼 머리 바르잖아요, 그거. 피마자 박 머리 바르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뿌리 혹 선충 하는 게 있어요. 유해 선충들이 뿌리도 깔아먹고 또 썩게 하고 혹도 다루는 그게 선충이 50도 이상 되면 죽어요. 그 다음 다수식물의 병균들이 60도씨 이상 되면 죽어요. 전기밥솥이 그 추사에서 보온으로 딱 넘어갈 때 그때가 70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박테리아가 이 온도에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잡초종자 이것도 80도로 하지만은 이렇게 고온이 오래 지속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소 창자 속에 들어가서는 안 죽어요. 이놈이 풀씨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소 창자가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우리가 36.5도죠. 소하고 돼지가 한 2도 높아요. 38.5도인데 이게 잡초 씨앗 같은 거 소가 먹으면은요 발화 촉진이 돼가 나와 안 죽고. 더 잘 나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똥, 돼지똥 잘못 쓰면은요 발효한 시기가 서면은 온 밭이 풀밭으로 외국산 풀까지 다 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열성 잡초종자는 90도씨까지인데 이건 뭐 거의 다 죽습니다. 내열성 바이러스 이런데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적었냐 하면은요 발효를 시킬 때 보면은 딱 현기성 발효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온도가 맥시멈 한 50도씨로서 수도됩니다. 그러면 요 수준까지 딱 와버립니다. 그럼 요 밑에 작균들이 저온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균들이 엄청나게 덕실거리는 게 저고이니까 산소도 없고 하니까 현기성이니까 그래갖고 자라면은 어때요? 나쁜 퇴비의 생명은 좋은 균을 길러갖고 땅속에 집어넣어갖고 나쁜 균들을 잡아먹고 농사를 잘 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퇴비를 잘못 떼어버리고 나면은 나쁜 균들을 길러갖고 이어주는 꼴이 되니까 가들하고 짝짝꿍을 해갖고 더 농사에 망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아셔야 되는 거라. 비료에 대해서 영양제에 대해서는 막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뭐하고 섞으면 안 되고 뭐하고 섞어주니까 잘 자라고 해서 샀는데 퇴비에서 물어보면 이거는 완전 개똥차방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백이 농사를 똑바로 지으려고 하면 퇴비부터 아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균, 통성현기성균, 절대현기성균 하나 있는데 호기성균들이요 곰팡이, 바시러스균, 초상균 하는데 곰팡이가 한 4만 종류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세균들 이런 것들은 이 공기가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퇴비도 그렇고 땅도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고 통성현기성균 하는 건데 효모, 유산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M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거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뭐 중간에도 되는데 없을 때도 자라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야들이 세력이 강할 때는 좋은데 약할 때는 작균들이 달라드는 거라. 원균을 갖고 미생물의 원균을 갖고 산이라든지 그 미생물이 이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놔갖고 번식을 할 때는 이놈이 왕성하게 자라요. 자라는데 요 놈을 갖고 배양한 걸 갖고 또다시 배양하는 거라. 산에 때가 오기 귀찮으니까 배양액에다 또 배양하는 거라. 또 배양에다 또 배양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요. 야들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싸움을 해야 된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강성, 야성이 줄어들어 버린대 이게.
배양할수록 이놈들이 약해지는 거야. 배양실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원균을 찾기가 참 힘드는데, 그러니까 원균을 갖고 막바로 배양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준 데도 있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이 하는 이상.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라. 쉽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제발 그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선도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절대 현기생중 하는 거, 이거는 산소가 있으면 생육이 되지 않은 미생물이 있어요. 낙상균 등 이런 거 있고. 이거 참 재밌어요. 미생물은 저온에 강하고 생육 최저 온도가 되어도 생육 정지뿐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육 최고 온도보다 10도 내지 15도가 높으면 사멸한다는 얘기죠. 이게 최저 온도인데 이거보다 낮아도 잘 안 죽어요. 이게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할 거 없이 최고 온도가 10도 내지 15도 되면 사멸대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퇴비 연로수 띄운다든지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죠. 이거는 뭐 기생충할 병원 미생물, 이거는 퇴비 연로수 때 아프면 다 죽어요. 그 속에 뭐 전염병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발효 퇴비와 썩은 퇴비, 이건 여러분들 책자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얘는 좋은 말 다 써놨어. 얘는 나쁜 말 다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쁜 퇴비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유익한 균이 많은 퇴비를 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농법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망 닦지 않고 비닐을 멀쩡히 해놓고 구멍 뚫어 갖고 완숙 퇴비 한 그릇 잡아 넣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몇십 분의 1로 갖고도 퇴비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해도 연작 피해가 없답니다. 보십시오. 이 선충관계인데 이게 뭐냐면요, 3개월 발효식인가 6개월 발효식인가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썩게 하는 선충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선충입니다. 요 내가 뿌리혹 선충부터 시작해. 요건 혹 만드는 거고 요 나쁜 건들인데, 요게 3개월 발효식이면 한 마리도 없는데 6개월 발효식이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3개월만 발효식이면 요거 없습니다. 없는데 부식 선충하는 게 있어요. 요놈을 잡아먹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6개월 후부터 요놈들이 나타납니다. 요거 한 마리가 요런 거 나쁜 거를 2주 동안에 1300마리씩 잡아먹습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산에 부엽토를 갖다가 끌어내려갖고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데, 부엽토 보십시오. 뿌리혹 선충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갖고 온 시료에는 나쁜 선충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놈을 잡아먹는 부식 선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29마리 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합해봤자 96하고 116마리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놈들이 잡아먹거나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요 부엽토는 써도 돼요. 그런데 어디 가보면은요, 부엽토 써갖고 농사 잘 되도록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부엽토 써갖고 농사 망쳤다 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럼 왜 그럴까요? 부엽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미생물의 차이도 똑같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방생균의 차이가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요, 평균 300배, 82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방생균 숫자가. 그런데 뭐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퇴비를 만들 때는 지금 톱밥 종류가 안 들어가면 퇴비가 안 돼요. 대한민국의 퇴비는 제가 이제 톱밥을 처음 퇴비로 개발해 갖고 그때가 82년도부터 이 공장을 돌렸는데 지금은 건밥에 대해서 건밥. 외국에서 톱밥을 수입할 정도까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오래 가고 좋으니까 그거 안 들어가면 퇴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야.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보십시오. 이 톱밥을 어떤 때는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막바로 생거로 갖다 뿌리고 또 어떤 데는 무슨 농법 그래 갖고 톱밥 갖다 뿌리고 그 위에 미생물 갖다 뿌리고 뭐 영양제 갖다 뿌리게 해갖고 갈아엎으면 된다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실패, 거의 10중 8구는 실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원리를 하시면 되는데,
첫째가 뭐냐? 독소가 있어요. 독소, 나무에는. 독소가 뭐가 있냐면 탄닌, 손징인데, 탄닌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밤나무라든지 그 참나무 같은 데서 물에 담가 놓으면 시뻘건 물이, 시커먼 물이 나와요. 땡감에 나오는 그것도 탄닌이에요. 꿀밤에 나오는 거 탄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소가 심하기 때문에 작물 크기를 억제를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끓는 물에 끓인다든지, 그 다음에 석회갖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 많은 퇴비를 어째요? 그런 건 불가능한 게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퇴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합만 해버리면은 온도가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온도가 한 달 정도만 지속이 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탄질률이 높아 조정해야 된다. 탄질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기질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질소에 비해 모든 유기물 속에는 탄소하고 질소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이놈을 30 정도, 그러니까 탄소 30에 질소 1 정도는 들어가야 작물이 땅 속에서 먹어야 될 질소에 그러니까 빼앗김을 안 당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판파이 퇴비 만들어가 실패를 한다는 얘기야. 자, 보시죠. 조금 전에 독소라고 얘기했는데, 밀을 갖다가 심어갖고 실험을 했어요. 흙을 70, 목재 30, 7대 3으로 해갖고 이 시형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대조국 하는 게 이게 밀을 땅에다가 파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상부, 지하부, 벽으로 보고 이제 쭉 봅시다. 톱밥하고 숲이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지상부가 100이 돼야 되는데, 자작나무 숲이, 자작나무는 왜 산에 가면 껍질 하얗게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 고로쇠나무 물 빼고 다음에 자작나무 저거 하는데, 그 자작나무에 숲이를 갖고 이 30%를 섞으니까 지상부가 59%밖에 안 자라는 거라 41%가 덜 자란다, 이게 41%가. 그 다음에 지하부 한번 볼까요? 지하부는 100에서 쭉 내려오면 41%, 분비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거 비슷해요, 나무가. 이건 41%밖에 안 자라. 그러면 59%는 내가 뿐이야 이거지. 독소 때문에 안 자란다 그 얘기야. 이런 현상인데, 이런 거 써갖고 다 보셨어요? 그 우리 집에 저 화분갈이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저 냄새 맡아보니 퇴비는 이런 거다가 이해되시죠?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저런 퇴비를 못 구한다 할 때는 시중에 파는 퇴비 있죠? 그 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게 한 80~90%는 되도록 내가 알려 드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이게 말이지, 이게 모르면 돌이 없잖아요. 내가 퇴비를 수천 톤 만들어 갖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했는데, 안 해보고 내보다 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근데 농민들이 말 잘하고 웃기기 잘하고 하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판판 실패하면 또 연락이 오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전문가라 그러면 한 분야에 적어도 마르고 닳도록 20~30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난 20~30년간에 한 2배는 했거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제가 퇴비를 만들어 팔았어요. 이거 갖고는 상토를 100% 해가는 절대 안 돼요.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갖고 50대 50으로 해갖고 딴 거 아무것도 안 주고 퇴비니까 모종을 심었어. 한 달 만에 영양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걸 썼으니까 모종 물리 내라 이게야. 지금은요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비료는 퇴비도 마찬가지고 비료 공정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기준 고시해놓은 공정규격에 이게 제품이 맞나 안 맞나 딱 해보고 맞다 할 것 같으면 책임 없습니다. 30년 40년 전에는
회사 사장이 100%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가 이제 흥정회계로 달리는 거라. 그래갖고, 태비한 돈 100만 원씩 팔고, 물리주고는 몇천만 원씩 물리주고, 그런 것도 인민재판 당하면서 살아온 세대거든요. 거의 지금 뭐 자원 태비 관계는 뭐라 하면, 그게 그래 돌아가는구나. 감이 잡힙니다. 그러고 여기 보십시오. 종자의 발화저해. 발화가 안 된다, 이게. 태비를 넣었는데, 유식물의 기형, 잎의 뒤틀림, 엽록소 결핍, 뿌리의 갈변, 생육 불량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생육 저해 물질의 관련성을 유익 있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아까 독소 문제라는 말이에요. 독소. 그 다음에 자, 탄질률 관계 설명을 합니다. 탄질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과 탄소라 그랬죠. 이거 비가 30대 1 정도 돼야 되는데, 보십시오. 완숙 태비를 만들면 이게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질소질을 넣어준다, 이게. 뭐 소똥을 넣든지 대디똥을 넣든지 화학비료를 넣든지 유박을 넣든지 간에 해가 30대를 조절되어 있으니까 완숙 태비가 됐다. 줬을 때 이놈이 분해할 때 내놓는 질소,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질소, 우리가 추비로 주는 질소를 작물이 먹고 성장한다, 이게야. 근데 볏짚, 보릿집, 목질, 이거 탄질률이 67, 135, 400에서 1200인데 이 중에서 질소질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이 중에서 질소질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참 존경합니다. 어디 가면 다 이게 목질 이게 제일 많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질소질이 볏짚은 67분의 1이다 할 것 같으면 보릿집은 135분의 1이고 나무는 400 내지 1200분의 1인데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볏짚이 제일 많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을 30대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30대 1로. 질소질을 넣어갖고. 맞춰주면 30대 1 같으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땅속에 있는 걸 빨아먹고 자라는데, 이놈들을 생태비로 그냥 집어넣었다, 이게. 그냥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밥은 많이 들어왔는데, 야들이 탄소는 밥은 많은데, 반찬이 없죠. 질소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질소, 우리가 주는 추비로 주는 질소, 다 빼뜨려 먹어버린 거야. 노래 땡땡하니 자라질 않는 거라. 이걸 우리는 질소 기하 현상, 질소 부족 현상, 탈질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부터 보고 얘기합시다. 이거 우리 흑살림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미숙 톱밥 태비를 30%를 여기다 넣고 흙을 70% 했어요. 이거는 흙만 70%, 100% 잡아줬어요. 이래갖고 90일 모종 한 걸 똑같은 걸 심었어요. 그래가 또 90일 물만 줘갖고 키웠어요. 태비를 준 놈이 좋습니까? 안 준 놈이 좋습니까? 안 준 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태비 어정쩡한 거 잘못 줘버리면 농사 망친다는 게 바로 이거라. 내가 잘은 몰라도요. 농민분들께서 뭐 아마 한 20%는 이런 농사 짓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여기다가 병인가 싶어갖고 농약 치고 양분 부족인가 싶어갖고 비료 치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죠? 이해가 되죠? 이 태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소기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읽어보면 돼요. 태비 등의 유기물이 토양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먼저 유기물 속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미생물은 이 아미노산을 그대로 흡수하여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은 아미노산을 뿌리로부터 직접 흡수할 수 없다.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를 거쳐서 질산으로 변화한 후가임은 뿌리로부터 직접 흡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단계에서 질소가 대부분 이용이 되므로 식물은 질소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질소기하, 질소 부족 현상이라고 한다. 미숙한 유기물 속에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각종 유기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고로 토양 미생물은 이때 급격히 정식하며 균체를 만들기 때문에 아미노산 단계에서 이를 흡수해 이용해 버려 식물은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질소 부족으로 황화되어 버린다. 그런데 이때 산소 부족하고 병균 침입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미숙 유기물이 있고 완숙 퇴비가 있습니다. 자, 이놈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해갖고 암모니아로 변해갖고 질산으로 바뀌어갖고 작물이 이용을 하는데, 미생물들은요 식물과 달라갖고 아미노산 상태에서 암모니아로 가기 전에 이때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갖고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 작물이 먹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완숙퇴비를 주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암모니아로 변하고 암모니아 태죠. 그 다음에 질산태로 변해갖고 흡수한다. 이 도표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들 퇴비 처음에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럼 아까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처음에 고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갖고 40도에서 한 50도가 될 때 그때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생기거든요. 그 고온 뒤에서는 도표가 나오니 그때 봅시다. 원료 혼합액가 뭐 이거는 죽되고, 야, 여러분들 저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 내가 볼 시간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친환경 퇴비 제조 방법, 유튜브에서 친환경 퇴비 제조 방법, 땅심살리기 연구원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 그냥 유튜브에서 친환경 퇴비 제조 방법을 치시면 나와요. 그게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재료와 배합비 ABC, 이건 내 한국에서 내가 기준을 만들었고 일본의 ABC는 일본의 책자를 보고 만들었어요. 근데 톱밥은 크기가요 5mm가 제일 기준이에요. 5mm, 0.5cm. 근데 이게 여러분들 땅이 물이 너무 잘 빠진다 할 때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입자가 가는 톱밥 갖고 발효를 시키고, 땅이 배수가 안 된다 할 때는 구운 거 염은 통기성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발효시켜 집어넣어라 이제. 토양의 물리적 개선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토양에는 화학성, 물리성, 생물성 하는 게 있는데, 화학성은 쉽게 말하면 양분 공급을 말하는 거고 pH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물리성이라는 것은 물 잘 빠지고 통기성 좋고 뭐 보비력 좋고 하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큰 데는 어때요? 입자 적은 거 잡아야 구멍을 좀 메꾸고, 구멍이 적어갖고 물 빠지면 안 되는 거는 입자 굵은 거 넣어가 구멍을 크게 하자, 그 얘기거든요. 뭐 딴 거 없어 물리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생톱밥일 경우는 수분이 30%에서 40%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나무 잘라가 나오는 거는 수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잘라가 해보면 한 40% 나옵니다. 아까 그 톱밥 그게 한 50%에서 5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몇 프로 이상 되면 미생물이 활동을 못 한다 그랬어요. 30% 미만 되면은 활동을 안 해요. 딱 움츠려버려요. 그래갖고 뭐 어떤 퇴비가 좋다 보니까 수분 없이 좋네, 그건 틀렸습니다. 미생물이 살질 못해. 적어도 40% 이상 돼야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침엽수, 활엽수, 이파리 넓은 거나 좁은 거나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단 안 되는 거는 콜크. 산에 가면 굴참나무 있죠? 사이다 뚜껑, 와인병 뚜껑 하는 거, 그거 썩질 않으니까 안 돼요. 그거 말고 바닷물에 저장 원목의 톱밥, 나왕 바닷물에 다 띄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국내에서 밝혔거든요. 요새요, 우리가 비료 관리법에 의한 비료 공정 규격하는 게 있는데, 건물로 퇴비가 3% 미만의 염분이 나오면 되게 돼 있거든요. 0.3%, 3% 헷갈리네. 근데 이게 지금 3%가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염분도 NaCl 하나의 미량원소에 속한다 그 얘기죠. 고구마. 예? 회람 그때 고구마 받았어요. 바닷물. 예, 바닷물 해수농법. 여러분들 해수농법도 강의를 하려면 한 30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오늘 뺐어요. 해수에는 육지에서 떠내려간 미량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목재 가공 과정을 거친 톱밥은 안 됩니다. 중금속, 도로가 함유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얽힌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오늘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유기재배시는 요소 대신에 쌀깨나 깻묵, 어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톱밥은 최소한의 농가 자가발효시에 3톤 이상이 5톤 되면 좋은데 최소량으로 톱밥 300kg면 발효는 됩니다. 그 다음에 발효 톱밥 퇴비는 수분 30% 이하로 건조해서는 안 된다.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발효를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 많으면 좋은 거 아니다 싶어갖고 자꾸 디벼주면 마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바싹 말려갖고 여러분들 작물에다가 줬을 때 한 달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톱밥 퇴비 속에 물기가 없으니까 이놈이 바깥에 있는 물을 갖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60% 70%까지 쫙 이렇게 흡수할 때 작물이 수분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쌓아놨을 때 물을 줘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게 이 산 모양으로 이렇게 퇴비를 쌓아 놓으면은 몇 번 뒤집어 주고 나면 위에 하얗게 균사체, 예, 미생물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균사체는 단백질이거든요. 달걀의 흰자가 단백질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단백질이죠. 마이크 잘 안 들리죠?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아까부터 못하죠? 배터리가 나간 건데 바꿔볼게요. 단백질을 여러분들 달걀을 삶아갖고 말렸을 때 물에 여면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단백질의 변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퇴비를 모아놨을 때 한 두세 번 데비고 나면 왜 하얗게 생긴다고 이게. 그때는요 100ml가 와도 요 정도밖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걸 흘러내립니다. 방부제 역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마 차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초기에만 한 달 정도만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발효 톱밥 퇴비는 30% 미만, 모든 퇴비가 다 그렇습니다. 30% 미만으로 건조시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방금 300kg 발효시킨 거고, 이거 여러분들 책자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 개분 발효 퇴비, 왕겨 퇴비, 청초 퇴비, 볏짚 발효 퇴비. 이거요. 이거는 톱밥 퇴비 발효 기술만 있는 것 같으면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건 뭐 이대로만 하면 뭐 아주 쉽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또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땅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가축분 퇴비를 많이 썼다, 이게야. 가축분 퇴비를 써갖고 지금 이시라든지, 이시 아시죠? 전기전도도라든지 염류집적이 이만큼 올라가 있다, 이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또 퇴비를 2, 3톤씩 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가 찹니까? 기가 안 찹니까? 나 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톱밥 퇴비 갖고 이제 처방을 한다. 그 얘기야. 보십시오. 고질소 함유 톱밥 퇴비, 보통질소 함유 톱밥 퇴비, 저질소 함유 톱밥 퇴비. 이 무슨 말이냐면은 톱밥의 양은 똑같아요. 톱밥은 참 재미나게 질소 이상 가리는 0.몇 %밖에 없어요. 그 외에 기타 미량 미네랄, 미량 원소는 땅과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은 많은데 반찬이 적다 그 얘기거든. 그럼 자 보십시오. 저질소 함유는 개분을 150kg 썼는데 보통 질소 함유는 꽃배기를 씁니다. 300kg. 고질소 함유는 400kg. 그러면 내가 한 20년 연작을 했더니만은 염류 농도도 높고 전기전도가 뭐 한 6 정도 나와갖고 이거 도저히 객토도 할 수도 없고 객토 잘못하면 농사 조절기고 웃자운대도 할 때 이제 이걸 하는 거야. 고질소가 아니고 저질소 함유 톱밥 퇴비를 만드는 거야, 이게. 만들라고 집어넣으면은 이게 볏짚의 6배에서 10배까지 양분을 빨아버리거든요, 이게. 그럼 자, 흙이 이렇게 있는데 퇴비가 들어갔다. 그럼 땅 속에 있는 흙이 안고 있는 염류를 순한 퇴비가 다 빨아버리는 거야. 빨아버리면 그 흙은 자연적으로
염류 농도가 낮아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낮아지잖아요. 그게 뿌리를 박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 더 낫겠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분들 다 맞추실 거 같는데, 오이가 있습니다. 오이를 한 주 심었어. 오이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이 예를 들어서 1%라고 가정합시다. 1%인데 뿌리 주위에 있는 질소 성분이 한 3% 정도 된다 이게야.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갖고. 그러면 이 오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수분이 빠져나와서 수분이 맞는 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 여기 적용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모님들 김장하시죠? 11월 달에 10% 배추에다가 싱싱한 배추에 짜게 해갖고 왕소금을 뿌리죠. 물이 빠져. 그러면 절일 때 그 물이 소금으로 빠져나옵니까? 물이 어디로 갑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 소금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농도가 낮은 곳의 물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 오이 속에 지소질이 1%인데 바깥에 우리가 비료 준기 많다 할 때는 물이 어떨래요? 다시 역류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죽거나 시들시들해갖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하다가 활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없애주는 게 이 저질소 함유 톱밥탭이에요. 요거는 딱 아까 탄질률 30대 1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좋게 발효시키는데 딱 필요한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용하는 저것도 틀리니까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조절하는 게, 내 땅에 비료기가 많다. 이거 보통이다. 보통 탭이. 그 다음에 비료기가 약하다. 고질소 탭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요 놈을 갖고 배양토를 만들어요. 배양토. 배양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토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은요, 시중에서 파는 상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 보십시오. 이게 일반 시중에 파는 10,000원짜리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일본에 수출할 때에 퇴비를 25%를 넣었어요. 그와 똑같은 레시피에다가 25%를 넣어갖고 상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흥청에 줬더니만은 진흥청에 있는 친구가 실험을 해줬어요. 일반 상토, 제가 준 거, 고추를 파종했는데 80일 만에 이렇게 차이 나더란 얘기예요.